네,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휘핑뉴스 첫 소식 열어주시죠. 네, 추석 연휴 때 행여 내 가족이 아플까봐 다칠까봐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의료대란 우려 속 인력이 부족한 응급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아이고, 네. 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병원에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하다고 조롱하며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됐던 의료계 블랙리스트. 네. 이번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까지 명단이 공개된 건데요. 의사들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아카이브 형태의 사이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니, 부역이라는 단어까지 썼네요. 네. 여기에 보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비꼬는 글과 함께 각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최근 실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요. 최근 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네, 이 사이트에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된 복귀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의대생 등은 2,5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고요. 휴대폰 번호와 근무지는 물론 SNS 계정, 또 출신 대학, 사귀는 이성의 이름, 또 배우자의 이름, 직업, 근무처까지도 쓰여 있었습니다. 네. 모바일 청첩장 주소가 적혀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완전 개인 정보가 탈탈 네. 그야말로 털린 건데 네. 신상이 공개된 일부 의사는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요. 넘었죠. 네. 대통령실과 여당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더해 스토킹 처벌법 적용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적용이 되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나중에 역풍을 부를 것 같은데요.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응급실 부역자라고 조롱하고 있다. 이거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나 이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 건 이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볼 텐데 오늘 팀원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가 나온다고요? 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팀원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될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류광진 팀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마지막 신문을 진행하고 이 회생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회생을 승인받느냐 아니면 파산 선고를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요. 두 회사가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업 회생이라는 게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인데요. 네. 때문에 회생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전액 정산을 받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되고요.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문제는 현재 팀원과 UMF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군요. 네. 오후 3, 4시쯤 나온다고 하니 지켜봐야겠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 회생 절차가 개시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후에도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다시 이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지난번 조금 우리에게 많은 좀 실망을 줬지만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오만전이 열리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오만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을 펼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1차전 안방 경기에서 네.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기며 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대표팀. 2차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홍 감독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원정 경기라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승리 외에 다른 건 없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민재 선수는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5일 팔레스타인 경기 뒤 김민재 선수가 축구협회를 향해 쏟아진 이 야유에 네. 대해서 팬들 앞으로 걸어가 자제를 요청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막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후 또 단체 인사를 하지 않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더 네, 커졌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붉은 악마 응원단과 마찰을 빚는 모양새가 되자 김민재 선수 기자회견장에서 일단 고개를 숙인 건데요. 네. 야유 자제를 요청한 자신의 발언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후 행동은 분명 경솔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객관적인 전력에선 한국이 오만을 압도한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피파 랭킹 23위, 오만은 76위입니다. 네. 하지만 96위 팔레스타인 상대로 안방에서 승리를 놓쳤던 만큼 이번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홍 감독은 선발진의 이 변화를 줘 오만의 공세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대표팀의 네. 승전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어떤 거죠? 반려견을 태운 유모차 일명 개모차를 밀며 산책을 다니는 모습 길을 걷다 최소 한 번쯤은 보신 적 많이 있으실 봤습니다.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된 것도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외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합계 출산율 꼴찌 수준인 한국에서 개모차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미국 언론도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8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에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수는 늘면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어요. 네. 네,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고요. 이 G마켓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는 처음으로 이 반려견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네. 소개했습니다. 개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 증가했다는 국내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 조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당 보도에 실린 한국 여성의 인터뷰 내용도 흥미로운데요. 32살 한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 김모 씨는 한국이 경쟁이 치열하고 자녀 양육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아이가 있다면 지금처럼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근처에 사는 24살 강모 씨는 이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워 산책하러 나가면 이를 본 한 할머니가 놀라면서 가정을 꾸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보다는 내 반려견에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도 엊그제 이 상암 출근길에 네. 버스 안에서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네. 한 여성이 유모차를 몰고 있길래 네. 아기구나 아기가 봤더니 네, 어떤 모습으로 아기가 타고 있을까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반려견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네. 나는데 참 웃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라도 자신의 삶의 또 질을 꾸려나겠다는 또 하나의 또 의사표시일 수도 있으니까. 네, 각자 네.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다르게 나타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산율 0.72명으로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 보이고 있습니다. 개모차 말고 유모차 급증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네. 휘핑 퀴즈 어떤 거죠? 홍명보 감독이 오늘 축구대표팀 이 나라를 상대로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데요. 네. 이 상대 나라가 어딘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힌트 드려야죠? 짧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알아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와 경기를 치를 이 나라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겸손의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을 가진 나라. 네, 짧고 굵게 주셨는데 또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폐가 4종류가 있거든요. 네,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그 다음권. 확실한 여기까지. 진지네요. 네. 여기까지.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퇴장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희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